지난 2016년에 개봉해서 많은 상을 받았던 영화 우리들, 그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의 시기, 질투 이런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였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를 연출했던 윤가은 감독, 이번에 우리 집이라고 하는 영화로 돌아왔네요. 우리들, 우리 집, 우리 연작 시리즈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우리 집도 가족을 지키고 싶은 세 어린 아이의 여정을 담은 그런 영화랍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윤가은 감독을 초대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가은입니다. 네. 어린 아이들 영화만 만들기로 작심을 한 겁니까? 이게 우리들이 첫 영화, 우리 집이 두 번째 영화. 네. 그죠? 네. 그 전에 단편 영화들을 몇 개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작심을 한 거예요. 나는 어린이 영화 전문가가 되겠다. 그 작심까지는 아닌데 제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자꾸 그리로 흐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글쎄, 우리들에서는 주인공들이 초등학교 4학년들. 네, 맞아요. 이번 우리 집은 초등학교 5학년 여주인공이 진짜 네. 주인공이고, 네, 맞습니다. 그보다 어린 또 두 여자아이들이 또 등장을 하고. 네. 그죠? 네. 3학년, 7살 이렇게 극 중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소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흐르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아마 제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장 서사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커서도 약간 변하지 않는 어렸을 때의 마음들, 간직하고 있는 마음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이런 마음들을 좀 꺼내놓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자꾸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의 마음가짐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요? 예, 그때뿐만이 아니라 정말요? 유년 시절에 어떤 것들이 어제 일처럼 좀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래요? 게 있어요. 네. 오.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지금 저는 82년생이고요. 네, 38입니다. 네. 또 역시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직 비혼이고요. 아이가 또 없고. 네. 그런데 그럼 순전히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떤 것도 아니네요. 예. 본인의 어릴 적 그 기억이 여전히 머릿속에 있다. 네, 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그 얘기를 물어보냐면 네. 우리 집 최근에 개봉한 그 영화를 제가 봤는데 네. 그 아이들의 심정을 너무 잘 읽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 초등학교 5학년 또 3학년 그 아이들의 심정을 그렇게 잘 읽을 수 있을까? 그렇게 봐주셨다면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영화 자체는 이제 제가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어떤 한 시절의 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만든 영화이기도 하고요. 본인의? 예, 좀 자전적인 경험이 많이 그래요? 녹아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본인의 초등학생 때?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잊혀지지 않는 어떤 순간들, 그때 아주 강렬하게 느꼈던 집에 대해서 느꼈던 마음들, 이런 게 남아있는 게 있어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랬죠, 사실. 예. 사실 근데 모든 집에서 이제 부부싸움이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그쵸. 예. 저희 집도 이제 그런 한 시절을 지나왔고 이제 그게 마음에 좀 많이 맺혀 있기도 하고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언젠가 좀 꺼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이왕 내친 김에 네. 어린이들 얘기로 조금 더 가면 우리 윤가은 감독만의 아역 배우 발굴법 또 아역 배우들과 영화를 찍을 때 촬영 수칙 이런 게 있다면서요? 사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보통은 다른 상업 영화들에서는 어린이 배우들을 뽑을 때 이제 정해진 대본을 주고 이제 가장 연기를 잘하는 연습을 잘해와서 잘하는 친구들을 뽑는데 오디션을 저는 보죠, 보통. 예, 오디션을. 근데 저도 오디션을 보긴 하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좀 진짜 수다라고 할까요? 그런 아이하고? 네, 1대1 대화를 먼저 나누고 그래서 이제 말이 잘 통하고 이 친구도 저도 이제 서로가 마음에 들고 좀 재밌다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한 4-5명 정도 묶어서 그룹 오디션을 봐요. 그거는 이제 연극놀이의 개념으로 즉흥극을 계속하는 그러니까 정해진 걸 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연극 놀이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좀 뽑는 그런 네.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촬영을 할 때도 딱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안 가는 거예요? 예, 저희 배우들은 사실은 시나리오를 저희가 안 주는 걸로 방침을 세우고 아이들한테는? 예, 오. 대신 이제 리허설 기간, 그러니까 마치 연극 연습처럼 한 2-3달을 모여서 같이 연습을 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장면을 설명해주고 저희 친구들이 즉흥적으로 그 상황을 같이 만들어서 만든 거를 이제 그대로 촬영해서 찍게 되는 그런 이야. 과정입니다. 그럼 그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7살 그 어린아이들이 네. 자기들이 그냥 어찌 보면 대본도 직접 만드는 거군요. 그쵸.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상황만 이렇게 저희 씬 안에 있는 상황을 던져주면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즉흥적으로 하다가 좀 새로운 말이 대사가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행동이 또 발견되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고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잘 느낀 거네요. 네, 그렇게 느껴요.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건 진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군요. 예, 그쵸. 이제 대사 같은 건 특히 더 저희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이나 편한 말로 많이 바꿔서 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상황은 분명히 이제 알려줘야 되고, 그쵸. 혹시 네. 뭐 수정도 여러 차례 벌어지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썼던 씬에서 최종적으로 촬영에 가기 전까지는 정말 많이 다듬어지고 좀 많이 빠지고 자꾸 변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은 똑같은 장면을 그러면 자꾸 여러 번 다른 버전으로 해보겠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씬을 찾아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약속을 하죠. 그럼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보자라고 이제 2달 뒤쯤에는 예, 약속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그대로 촬영에 들어가는 네. 아이들도 그런 작업을 좋아하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시나리오가 없어서 좀 불안해 하는데 하다 보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즉흥극이 너무 재밌다고 밤 10시 뭐 한 6시부터 10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집에 안 가려고 해가지고 저희가 막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억지로 이제 수업하듯이 이제 수업을 닫듯이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그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만든 이란의 그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 네. 또 일본의 어느 가족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만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이 두 감독하고 우리 윤가은 감독을 같은 레벨에 딱 올렸더라고요. 아유 너무 너무 부끄러운데 그냥 칭찬의 말을 찾으시다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아이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우리나라 그동안의 영화들 중에 정말 어린이들만 주인공인 그런 영화 전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아마 어린이와 성인이 한 명씩 내지 두 명씩 주인공인 영화는 여럿 있어요. 근데 어린이들만 주인공인 영화는 전 기억이 안 나요. 많지 않고 사실은 정말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영화들은 몇 개 있는데 너무 옛날에 진짜. 근데 그런 것도 아동극이라고 할 만한 그런 영화지. 그쵸. 그죠? 네. 성인들도 함께 볼 만한 뭐 그런 영화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특히 이번에 우리 집이라고 하는 영화는 성인들의 문제를 부부가 싸움을 하고 또 한 가족은 아이를 거의 내팽개치고 부모들이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전화통화도 안 되고. 그런 이 성인들과 가족의 문제를 아이들의 눈으로 그려낸 그런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가족의 구성원, 동시에 가족의 구성원인데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자주 잊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끌어주시면 아이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느끼실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아이들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런 마음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너무 많은 정보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조금 소개해 주세요. 어떤 스토리인지. 영화 소개요? 저희 우리 집이라는 영화는 부모님이 너무 자주 싸워서 집안에 이제 불화 때문에 걱정인 초등학교 5학년 하나라는 친구의 여름방학을 쫓아가는 이야기고요. 그 하나라는 친구가
동네에 3학년 7살 되는 유미 유진이 자매를 만나게 돼요. 그 유미 유진이는 또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고 부모님이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아이들이고. 부모님은 어디 지방에 있는 걸로 그려지죠? 예, 지금 도배 일을 하셔서 잠깐 방학 동안 이제 돈을 급하게 벌러 내려가셔서 삼촌이랑 방학을 보내야 하는 그런 가정 환경의 아이들. 그러니까 각자 사실은 좀 다른 문제, 다른 가족의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만나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우리 이 가족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합심을 해서 여름방학을 씩씩하게 예,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나요? 아, 그거는 말하면 안 되죠? 네, 극장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가족 문제를 다루기에는 그냥 한 가족만 다뤄도 될 텐데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 가족을 또 우연히 그렇게 엮어지게끔 그렇게 네. 그 구상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 명 하나한테 이제 주인공한테 집중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가족의 문제라는 게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굉장히 아프고 무거운 문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예.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주인공에게 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같이 나누고 같이 해결해 볼 만한 좀 듬직한 지원군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야기를 풀다가.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문제를 가진 친구들을 등장시켜서 같이 좀 연대하는 아이들이 연대해서 가족의 문제를 대면하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족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극 중에 영화 중에 그 주인공 초등학교 5학년 하나가 그렇게 요리를 하고 네. 밥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한테 자꾸 밥 먹자고 하고 그리고 그 어린 동생들이 되는 이웃집의 그 아이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먹이고 네. 그런 거는 뭐예요? 어떤 상징입니까? 사실은 막 어떤 의미 부여를 하려 그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린이도 사실은 어떤 취미? 자신 각각의 취향들이 다 있는 존재들이고 사실 하나의 능력은 그런 음식을 좋아하고 요리를 하고 싶어 하는 아주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 친구인데 또 마침 집이 이렇게 좀 불화가 있고 부모님 갈등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집들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기가 이제 요리를 해서 밥을 차려놓으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으니까 그 한 자리에 모이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자꾸 그래서 이제 본인의 취향을 살려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는 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요리를 좋아하는 하나 이렇게 좀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식구라고 네. 같이 밥을 먹어야 가족이죠. 그렇죠. 그런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건 근데 막 처음부터 의미를 부여했는 건 아닌데 쓰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찾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네. 그 아이들의 또 아주 기발한 발상으로 가족을 어떻게든 좀 지켜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그 무리수들을 많이 두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 너무 또 슬프잖아요. 애틋하고. 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저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영화에 등장하거나 내지는 등장도 안 하는 그 성인들, 네.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 말이에요. 네네.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런 것들이 다 있어? 막 이런. 의도적으로 이렇게 악으로 그린 거예요? 성인은 악이다? 아니 전혀 사실 전혀 아니고 모르겠어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른들도 사실은 제각각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정이 세세히 안 보일 수 있고 그 각각의 사정을 헤쳐나가느라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어떤 필요한 관심과 애정을 주지 못하는 때가 많고 사실 어른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아이들이 어떻게 커나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조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영화에서 어른들이 맡은 역할이 좀 나쁘게 보이기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각각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쁜 어른들은 아니라고 사실 굉장히 평범한 어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저는 아주 것 같아요. 나빠요. 아 그래요? 아이들이 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보면서 뭐라고 좋아해요?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슬퍼서 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번 영화는 정말 그 아이들이 많이 보러 오는데 부모님들이랑 같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우리 집 얘기 같다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어른들에게 대항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되게 통쾌하게 같이 웃는다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습니다. 네. 네.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같이 이 영화를 보러 왔어요. 네. 근데 그 영화를 본 아이가 네. 이거 우리 집 얘기 같아 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럼 그 부모들은 뭐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끼리 온 그 관객들만 만나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부모님들은 제가 정말 의도한 건 아닌데 부모님들은 너무 나가면서 너무 미안해 하시고 아이들은 이제 미주알 고주알 이 영화가 어땠고 저땠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좀 더 미안하게끔 말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런 초등학생들을 둔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보면 네. 모두에게 좋은 영화일 것 같아요. 그래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전 너무 좋아해서 저도 좀 놀랐어요. 네. 네. 어떤 통쾌함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네. 뭐 감독으로서 이 영화에 가장 애착이 가는 씬이랄까? 이 장면 꼭 좀 한번 기억하면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영화 속에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제가 애착을 갖는 이유는 제가 뭐 특별하게 주문한 게 아니라 저희 배우들이 오롯이 만든 아이들이? 장면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아이들 셋이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므라이스를 먹는 장면인데 기억나요, 저는. 그거를 정말 저희는 음식만 해주고 우리 같이 먹자. 이제 먹기 전에 케찹을 예쁘게 뿌려서 먹자라고만 전 주문했고 그 장면을 저희 친구들이 정말로 즉흥극으로 만든 장면이라서 보고 있는 동안 그냥 웃음이 떠나지 않는. 맞아요. 네. 정말 리얼하게. 실제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노란 그 계란이 덮여 있는데 케찹을 뿌려가지고 그 계란을 이렇게 어떻게 잘라서 먹는지를 서로 가르쳐주면서 맞아요. 정말 맛있다 하면서 즐기는 정말 즐기는 그 장면이죠. 네, 저는 하나도 디렉팅을 한 게 없고요. 정말 저희 친구들이 그냥 그 상황에 몰입해서 만들어낸 장면이라 너무 제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어린이 주인공 영화 이제 2편 연속이니까 네. 이게 대중적으로도 흥행할 수 있다 이런 저는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사실은 제가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개봉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개봉을 해서 관객분들이 조금 좋아해 주시는 것을 이제 느껴서 그리고 교과서에도 실렸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저희 팀의 가장 큰 자랑인데 사실은 우리들이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려서 지금 이제 요 무렵에 이제 개학하자마자 학교에서 처음 4학년 2학기 친구들이 이제 처음 보는 단원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우리들 이렇게 해서 다 나와요? 네, 한 단원이 이제 우리들로 구성된 단원이에요. 네. 너무 뿌듯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를 또 만들어도 관객분들이 봐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집을 만들었고 이제 저희도 열심히 지켜보고 관객분들이 같이 해주십사 이렇게 같이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중의 굴레가 될 수도 있어요. 윤가은 감독은 다음 영화도 또 어린이 영화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기회가 좋아진다면 만들고 싶긴 해요. 네. 어린이들의 감성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그 어린이들과 같이 작업하는 방식, 이런 걸 스스로도 좋아하시는군요. 예, 저도 이번에 좀 많이 느꼈는데, 이거는 그냥 저의 취향이구나, 제가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근데 또, 우리들, 그 다음 우리 집. 네. 그 우리를 계속 강조하는 또 이유도 있나요? 이게 사실은 막 처음부터 연작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의 친구들이 이만큼 자랐다는 것을 저만 알고 싶지 않아서 같이 관객분들하고도 나누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일종의 어떤 세계가 좀 만들어진 게 있어서 이제 저희 이번에 우리 집에 출연한 친구들도 그럼 다음엔 무슨 우리예요? 우리도 출연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한. 그래서 저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즉 2016년 개봉한 우리들의 주인공들이 네. 이번 우리 집에도 등장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물론 주연은 아니지만. 네. 네. 특별 출연으로 그렇죠. 네. 같은 배역으로 등장합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면 다음번에 우리들 주인공, 우리 집 주인공이 다 나오는 또 우리 뭐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네.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영화 이런 마음으로 보러 오세요.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사실 우리가 모두 가족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가족에 대한 저마다의 크고 작은 고민들, 걱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그냥 고스란히 갖고 오셔서 영화를 보시면서 공감하고 웃고 울고 하시는 동안 이 마음을 같이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이랑 나누고 끝나고도 같이 보신 분들이랑 우리가 이랬지,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지, 너는 어땠어?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자리를 한번 저는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네. 그 초등학생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소리를 내 싸운 적이 있는 사람들은 네. 꼭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네, 꼭 보러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 아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네, 같이 아마 이런저런 속 그러니까요. 깊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이게 아마 아이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 내서 싸운 적이 있는 분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런 마음 한켠에서 항상 그게 의식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 이 영화 보시면 해법이 보일 겁니다. 꼭 극장에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가은 감독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